안녕하세요, 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란페 사랑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2019 아이오닉 EV 풀 전기차. 이 차량을 시승차를 갖고 있었는데 포란페 채널에서 또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촬영 섭외를 해주셔갖고 또 다시 한번 초동안 미녀 사랑 누님과 함께 이 차량을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2탄 욕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엄청 악플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악플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오늘은 제 의상 갖고 또 엄청 악플 다시겠죠. 누나, 오늘은 아예 작정을 하고 나온 의상 같은데요? 아니요, 오늘은 이거 촬영 때문에 이렇게 입고 나온 건 아니고요. 오늘 저녁에 맥라렌 행사가 있어서 의상을 했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랑 누님께서 이 뭐 촬영과 의상과 별개로 항상 원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라서 누나 원래 옷 이렇게 입고 다니시죠 원래? 무슨 말이에요? 항상 원래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여성스럽게. 네, 그러면은 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오닉 2019 아이오닉 EV 전기차와 함께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포란페 채널과 저 시리월드 채널은 그냥 저는 차를 그냥 좋아하는 채널, 이쪽은 자동차 전문 채널이긴 하지만 뭐 딱히 전문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찍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영상 한번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차량에 대해서 파헤치러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라이트 형상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 라이트 예쁘네요. 이거 밑에. 뭔가 제규어 XJ 약간 예전 세대 테일램프 느낌 나지 않나요? 음. 뭔지 모르시나? 약간 이게 핥힌 그거 있잖아. 그 느낌. 앞뒤 램프가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라이트. 라이트 뭐 별 네. 느낌 없어? 뭐, 노말? 네, 노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측면 디자인과 휠 한번 봐주세요. 휠. 아까 시기님이 이거 휠 보고 뭐라고 표현했는데? 이 전기차들이 그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이런 폐쇄적인 디자인을 많이 쓰더라고요. 거의 막힌 구조. 이렇게 다 막아놓은 네, 거. 전기차들이 이렇게 휠이 거의 이렇게 많이 막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 전기차 휠들은 그냥 하나같이 다 휠 디자인이 병맛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나는 자유를 향해 얘기를 할 거예요. 누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님께서도 병맛? 이상해. 이거 앞에 생선이니까 얘는 아감인가? 아감 명사인 건가? 큰일 났네. 새로운 악플이 올라오겠는데? 그쵸? 저 괜찮을까요? 네, 뒷모습 보면 아까 시기님이 언뜻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해치백 스타일이긴 한데 여기 하단부에도 보면은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좀 못 보던 디자인이긴 해요. 해치백 스타일이긴 한데 약간 정통 해치백에서 약간 변형된 네, 느낌이라고 전형적인 조금 더 튀어나온? 전형적인 딱 해치백의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얼핏 보면 그냥 승용차 뒷모습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 중간에 이 부분이 이 글라스 약간 3분의 1, 4분의 1 지점 정도 들어가서 그런 느낌이 나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실내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많이 넓지는 않고 상당히 얘도 좀 높은 느낌이긴 하고 골프백은 그냥 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뒷좌석 도어 폴딩하면 실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해치백 모델들은 폴딩하고 실어야 돼요. 그리고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해치백은 사실 뭐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차는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보통 실용성 위주로 차다 보니까. 해치백은 짐을 많이 실으려고 그런 거잖아 사실. 그쵸. 근데 그럼 근데- 트렁크가 이렇게 작아도 되나? 박스 짐이 많이 들어가죠. 트렁크나. 이게 여기 박스짐이 많이 들어간다고? 두 개면은 안 들어갈 것 같아. 좀 높잖아요, 그래도. 대신에 문도- 위로 올라가니까. 문도 그래서 아까 위로 얘기했듯이 같이 정통적인 해치백은 더 높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데 얘는 이거는 지금 약간 전통적인 변형돼서 느낌이 아니니까. 일반 해치백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는 거죠. 자동 도어는 아니에요. 손으로 꼭 눌러 닫아야 돼요. 너무 뭔가-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뭔가 자동이 아니라는 거에 뭔가 지금 아니 뭔가 전기차니까 굉장히 최첨단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 네. 2열에 한번 느낌 먼저 봐주세요. 1열은 누나가 지금 탈 수 있는 정말 포지션 낮고 2열. 2열 가겠습니다. 지금 뭐 짐이 많기는 한데 네. 한번 타보시고 착자감과 레그룸, 뭔가 공간감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좁긴 좁다 뒷좌석. 좁아요? 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근데 이 운전석이 엄청 뒤로 뺀 건 아닌데 그죠? 불구하고 보통은 이게
보통 cc 차로 치면 몇 cc 정도 되는 차일까요? 그럼 뭐 0.6이나 2000cc 정도. 아, 느낌? 0.6 정도면 그냥 근데 여기 탈만하죠 그냥. 뒷좌석 근데 조수석 보면 운전석은 딱 맞춰서 하니까 근데 조수석은 보통 사람들이 편안하게 타잖아. 그죠. 그럼 뒷좌석 여기 앉기 되게 힘들겠는데? 그렇게 넓은 차는 아닐 거예요 아마 이게. 그리고 뒤에 너무 직각이야. 너무 직각이야. 그래 뭐 맨날 S클래스만 타본 몸으로 느끼는 아니거든. 거니까. 뭐 맨날 마이바흐, 제가 미리 벤틀리, 롤스로이스만 타시니. 악플 달리기 전에 미리 얘기하지만 뒷좌석 원래 직각이 가장 좋습니다. 전복 사고 시에 누워 있으면 다치기 때문에. 아... 그래도 형 편하게 우선 아닌가요? 아니지 생명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가? 아니 그러면 예를 참고로 들어서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산차 산타페, 뭐 투싼 얘네들 국내 차량들은 뒤로 넘어가거든요. 수출용 차량들은 뒤로 안 넘어가요. 왜냐 국제법상 SUV는 뒷좌석 시트가 뒤로 젖혀지면 안 돼요. 그런 법이 있나요? 아니, 네, 전복 사고 시에 뒤로 젖혀지는 거 위험하다 그래서. 것보다는 좀 그러니까 그냥 기본 포지션이 그냥 별로다? 아니 별로라기보다 기본 포지션이 되게 아쉽다? 너무 이렇게 직각이다? 그 시트 원래 그 포지션이 맞아요. 이게 원래 맞는 네, 거예요? 그게 정상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이 차를 만약에 여성 운전자들이 찬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뭐 아이가 있는 여성 운전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겠네요. 그쵸. 아이들을 태우긴 더 오히려. 근데 항상 제가 이제 아이 관련돼서 얘기하지만 아이를 태울 때는 뒤 트렁크 공간이 넓은 차를 태워야 돼요. 뒤가 짧으면 단점이 뭐냐면 통통통 튀는 느낌이 강해서 아기가 뒤에 타면 멀미해요. 그러면 이 차는 아이가 있는 여성 운전자들한테 추천해요, 비추예요? 비추천이죠. 그냥 이런 거는 젊은 층에서 가볍게 타는 차로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이 가볍게 타는 차로 좋은 거지 뒷좌석에 아이를 태우겠다는 비추천입니다. 그러면 사실 뒷좌석은 일반 성인이 탔을 때 되게 불편함을 느끼니까 뒷좌석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네, 그럼.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요즘에 차량들이 1인 위주에서 2인 위주지 옛날처럼 막 4명, 5명 꽉꽉 채워 다닌다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잠깐 영상이 너무 깁니다. 다음으로 일렬로 넘어가시죠. 일렬로 가시겠습니다. 부매니저가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 부매니저님이 약간 이제 그 아재 스타일로 많이 설명해 주네요. 투머치 토커. 네, 1열. 네, 저 오늘 또 힐 신었다고 엄청 뭐라 하시겠네요. 이제는 뭐 찍으면 왜 사람들이 악플다는 걸 미리 예견하기 때문에 그게 차라리 편해요. 편해요. 네. 네, 사실은 1열. 뭐 아까 이제 실내는 운전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하긴 할 거지만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가격 대비 저는 아이오닉이 되게 고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감 재질을 다 어떻게 할 건지 이거 플라스틱. 이 뭔가 지금 싸구려진 이 재질들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여기 이거 원래 물꽂이 컵꽂이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거 금지 마크 뭐야? 물병은 놔도 되는데 컵은 안 된다는 거. 왜? 쏟아질 위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커피 하다가 꽂지 마? 커피는 다른 컵홀더 있잖아요. 가운데 없나? 가운데? 여기 네모난 거? 응. 컵은 저기 꽂지 말라고? 물병만 꽂으라는 거죠. 네, 뭐 앞열은 뭐 네, 뒷좌석을 포기한다면 자. 무난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주행으로 들어가서 한번 차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차 타고 드라이브 하면서 차 승차감, 그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타보는 전기차인 만큼 제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그 국산차 처음 타봤다 이벤트에 우리 지난번 그 현대차 소나타 시승기 그러게 그 예상치도 못하게 조회수가 나온 그 저희도 초동안 미녀 국산차는 처음인데 그 영상에 대해서 네. 이따 그 악플에 대한 얘기는 이따 하고 누나가 그 국산차는 처음 타봤다고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저도 타고 싶은 봤어요. 얘기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시기님 유튜브 들어가서 다 보거든요.
전 몰랐는데 저는 누나가 좀 기분 나빠할까봐 안 봤나 싶었는데 또 봤다고 진짜.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 봤어요. 거기 댓글 달아주셨던 것들도 다 봤고 내용들도 다 봤어요. 근데 진짜 다 봤어요? 네, 다 봤어요. 누나 안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근데 저 그거 근데 1도 신경 안 써요. 그거 어차피 그냥 초딩적 악플이잖아. 뭐 초딩일 수도 있고 초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초딩적 악플이 아닌 거라 함은 본인이 봤었을 때 이건 잘못된 것 같다 라던가 그런 내용들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 내용들은 훨씬 더 뭔가 영상을 촬영하고 뭔가 다음번 뭔가를 할 때도 훨씬 더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댓글들이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되게 저한테는 고무적인 것들인데 사실 되게 그거 있잖아요. 신상을 가지고 뭐 비하하는 외모 네. 비하, 성희롱.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은 솔직히 저는 그거 기분 하나도 안 나빴어요. 근데 오히려 가슴 안타까웠던 게 시기님이 네. 그렇게 일일이 다 해명하면서 제 지인이니까 악플 달지 말아달라 이건 이래서 이런 거다 그거를 보는 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누나 말대로 뭐 지적을 하거나 영상에 대해서 이제 뭔가 뭐 지적을 하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저도 보고 뭐 받아들이거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반성을 할 수 있고 누나 말대로 이렇게 뭔가 네. 발전될 수 있는데 네. 그냥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좀 네, 성적인 막 네. 그런 발언도 되게 그런- 많았고 그거는 정말 그 사람 인신공격이 네. 되게 많았어요. 인신공격. 네, 근데 뭐 그것도 그분들의 뭐 그 생각이고 느낌이니까 근데 저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내가 그 댓글들을 다 보고 며칠 이렇게 보다가 내가 이거 내용을 한번 댓글을 쓸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가능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네. 내용을 쓸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그 내용 몇 가지 뭐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국산차 타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거의 택시의 대부분이 그랜저 아니면 소나타인데 뭐 국산차를 안 타봤다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거는 현대 소나타 제가 시승기였잖아요. 네, 그죠. 시승기라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시승해본 사람의 시승 후기. 네, 시승이라 함은 뒷자리에 타서 시승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내가 직접 몰아보고 운전을 해봤을 때의 느낌을 시승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제가 소나타를 타서 옆자리 앉고 뒷자리만 앉아서 시승기예요. 이 차는 뭐 승차감이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제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고 끌어온 차는 국산차가 없었다라고 말을 한 건데 택시도 안 타봤냐? 말이 되냐? 너 바보 같은 댓글이야. 누나 아무렇지도 너무 않다고 했는데 웃겨. 좀 화난 것 같은데? 아니 화나면 안 돼요. 화나지 않았어. 평정심을 유지하면. 화나지 화난 게 않았는데 아니라 너무 그냥 바보 같은 글을 얘기하는 거야. 오. 바보 같다. 오. 네. 저도 그냥 진짜 악플 쓴 사람들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범주에서는 이 영상을 봤을 때 마음에 안 들거나 나랑 뭔가 생각이 다르다 싶으면 그냥 거의 대부분 나가거든요, 그냥. 아니 뭐 되게 예를 들면 그 댓글 있었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힐을 신고 운전하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댓글이었어요. 운전하는데 힐을 네, 신고 근데 사실 굳이 뭐 변명을 하자면 우리나라 여성 운전자들이 구두를 신는데 모두 운전자들이 차 안에 드라이빙 슈즈를 놓고 운전할 때마다 바꿔 신고 하지 않잖아요. 거의 대다수의 여성들은 다 힐을 신고 운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자들은 힐을 신고 운전하는 게 더 편해요. 그 이유가 힐을 신으면 이렇게 각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힐이 지렛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딸깍딸깍이 되게 편한데 힐을 안 신고 제가 뭐 운동화나 아니면 일반 슬리퍼를 신고 운전을 하면 이게 특히 벤츠 같은 차종이나 그랜저 가끔 잘못하면은 이게 발 뒤꿈치가 안 닿아요. 땅에 브레이크까지. 그러면 발을 공중에 띄어서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저는 편하고 이게 되게 익숙한데
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힐을 신고 불편한 거지, 운전하는 그냥. 게 네. 위험해 보일 수 있다. 시승을 하는데 시승 영상을 촬영하는데 힐을 신고 운전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진 않았다라는 건 제 나름대로 한번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말이긴 했거든요. 저도 근데 사실 시승을 평상시에 운전하듯이 편하게 해본다라는 의미에서는 일상적으로는 저는 그냥 힐을 신고 운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네. 댓글을 쓰는 분들은 대부분 남자일 것 같아요. 남자. 그 힐을 음. 안 신어봤으니까 네. 안 신어본 것에 대한 그냥 막연하게 뭐 운전하는 사람, 뭐 거기다가 제가 뭐 반박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영상 찍는 사람이 힐 신고 운전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저도 이거는 제가 막 계속 말을 못했던 게 내가 안 신고 운전해봤으니까. 그쵸. 네, 전화가 오셨네요. 그냥 꺼주고. 네. 저도 안 해봤던 부분이라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었는데, 근데 힐도 힐이지만 그 누나 그거 아세요? 뭐요? 전투화 신고 운전하기 더 힘들다는 거. 그래요? 내가 힐 신고 운전 안 해봤는데 진짜 전투화 신고 운전하는 게 진짜 이게 이 컨트롤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힐 가지고 위험하다? 다 뭐 사람의 케바케가 있고 누나도 운전 자주 하고 운전 좋아하시는 분인데 네. 힐 신고 운전하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 하셨던 거 아닐까? 좋은 표현으로 네. 걱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은 네, 걱정해 주신 영화보다는 거죠. 어쨌든 힐이 뭐 조금 불편한 수는 있으니까. 아니 저한테는 운동화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힐이 더 편하거든요. 반응 속도도 훨씬 빠르고 운동화나 슬리퍼를 신으면 정말로 그 엑셀 밟을 땐 상관없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공중에서 떠서 밟아야 돼요. 발이 바닥까지 안 닿으니까. 물론 모든 차가 그런 건 아닌데 네, 개인적으로 불편해요. 일단 뭐 악플 관련해서는 네. 근데 뭐 나머지 제가 그랬잖아요. 시기님한테 그렇게 일일이 다 해명하고 저 때문에 막 그렇게 뭐 너무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썼던 않았는데 게 너무 그 누나가 조금 기분 나쁘지 않고 사실 지운 댓글이 100개가 넘어요. 근데 제가 뭐 저도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목이 뭐 어그로라면 어그로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뭐 소나타에 대한 영상은 너무 많았고 거기에 좀 더 다른 개념, 다른 관점에 대한 접근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네. 내가 아는 내 앞에 있는 누님은 정말 미녀 맞고 내 기준에서 미녀 맞고 뭐 누나는 뭐 자타공인 아닌가 뭐 미녀 맞고 초동안도 맞고 그리고 또 조금 나도 좀 웃긴 얘기지만 국산차는 처음 타보시는 분이니 선정한 제목인데 참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불만이 좀 많으신데 아무튼 지금 찍고 있는 제가 영상도 화면빨이 별로 잘 안 봤는데요. 누나? 맞아요. 화면빨보다는 실물이 더 낫대요. 영상이 그래? 안 받아요. 그걸 자기 입으로 하나요? 아니 아니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왜 안 예쁘냐고 막 하도 그래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는 내가 엄청 미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나 미인 맞으세요. 미인 맞고 그 진짜 정말 동안이지. 냉정하게 우리 사랑 감사합니다. 리포터는 영상빨을 진짜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펄업에 모임을 나오세요. 서울방 모임에 나오시면 서울 공식 그 나오시면 댓글에다가 뭐 실제로 볼 수 있어요. 미녀는 저분이 언제 저렇구나. 나오나요? 초동화는 언제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진짜 진지하게 하고 싶은 말이 이 누나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거 봤으면 나오세요. 좋겠어. 네. 네.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이 누나가 무서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면은 네.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뭐 이쁘다 뭐 엄청 이쁘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보면은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바로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 그냥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렇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그래, 그런 그래. 일도 신경 안 그래. 써요. 뭐 그래. 뭐 진짜. 그러거니 말거니 거기서 되게 좋은 댓글 써주신 분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어. 여자의 감성으로 상대적으로 많지 남자는 않다고요. 모르는 여자의 감성으로 다시 아니 그리고 시승기를 거기 봤다. 댓글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인신공격한 내용 댓글들에 왜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냐 이렇게 그냥 내용 자체로 봐주면 되지 뭐 이런 분들도 많았고 그거 제 지인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잘 그건 아니고 아무튼 누나 뭐 거기에 대한 어쩌다 보니 또 악플 읽기가 됐는데 네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네 앞으로도 많은 악플 부탁드려요. 제가 써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무튼 누나 어김없이 네. 제 유튜브가 뭐 되게 인기 채널도 아니지만 많은 조회수가 생각보다 나왔고 그런 악플을 받았지만 네.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악플이 달리겠죠? 너무나 화려하고 좀 혹스러운 의상을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저 오늘 저녁에 네. 맥라렌 행사가 있어요.
의상이 그래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오늘. 네, 오늘 좀 화려하게 입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오늘 맥라렌 720 스파이더 런칭 네. 행사가 있어갖고 오늘 이 촬영 후에 그런 행사를 네, 가려고 하는데 바로 가야 돼서 바로 거기 가서 가야 아는 척 안 할 거야 시기야. 알겠습니다. 바로 가야 돼서 네. 네, 의상에 오늘 좀 그러면 뭐 과하게 입었어요. 의상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네. 2019 아이오닉 네, EV 아이오닉이 처음 나온 게 언제예요? 정말 죄송하게도 저도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이렇게 검색해 공부를 하고 주세요. 얘기해요. 제가 좀 검색해서 그거는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이오닉이란 차가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이오닉이란 차가 처음 데뷔한 게 그 하이브리드로 출시했어요 처음에. 하이브리드. 그래서 원래 이 차는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전기랑 가솔린과 가솔린이 전기 같이. 이렇게 같이 네네. 두 가지 에너지원으로 주행하는 차량으로 나왔는데 아이오닉이 나와서 하이브리드로 나왔다가 또 전기차가 나오고 이번에 또 2019년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또 하이브리드 나왔고 전기차도 나와서 아무튼 이 차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는 100% 전기. 100% 전기차. 그래요? 100% 전기차고 풀 충전 시에 271km 거리를 갈 수 있다고 스펙상 나와 있는데 271? 네, 271. 근데 제가 이제 뭐 아무튼 촬영을 하니까 어떤 촬영을 해볼까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연비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고 사실 시승 많죠. 주행에 대한 느낌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저희 채널이 뭐 포람페 채널이나 저는 뭐 그냥 이 차에 대한 그냥 뭐 우리만의 그냥 이야기 관점을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누나가 난 좀 놀란 게 누나는 아이오닉이라는 이름조차 모르는 게 뭐 몰랐어요.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이걸 이름을 모를 수 있지? 누나 한국 사람 맞나요? 아니 사실 아니, 어떻게- 전기차 테슬라 네. 그다음에 코나 알아요. 누나. 근데 그 코나는 친한 친구 나의 베프가 예전에 차량이 사고가 나서 한동안 차가 없을 시에 그 전기차를 빌려서 탔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차고 그 전에는 뭐 전기차 테슬라 뭐 많이 나왔다고 한참 핫했었잖아요. 테슬라. 네네, 테슬라. 그래서 그거 정도는 알지. 왜냐면 관심이 없었던 게 전기차에 전기차 대해서?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고 충전하고 뭐하고 하는 거에 대한 약간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저 지금 보면 배터리 지금 63%잖아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200km거든요. 근데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에어컨 틀고 음악 틀고 뭐 하면 이게 또 금방 더 준대요. 그래서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 근데 나도 사실 불안하거든. 나는 누나가 알고 있는 아이오닉에 대한 인식을 원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타본 아니, 적이 없어서. 존재조차 모르니까. 모르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아무튼 아이오닉이란 차는 좀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차가 약간 해치백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판매량이 많거나 이게 크게 인기를 본 것 같지는 않더라고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왜 해치백 스타일이 인기가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치백 별로 안 안 좋아해. 좋아해. 그죠? 나도 별로 안 좋아해. 누나 별로 안 좋아해? 누나 어. 왜 안 좋아해? 나는 그냥 세단이 더 좋아요. 그냥 세단? 근데 맨날 스포츠카만 사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에 계신 분들은 차를 탈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왕이 있던 미국은 양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세단 승용차가 자동차지 나머지는 다들 내가 보여주기 좀 그런 차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션 외건이 정말 많이 나가거든요. 외관이겠지. 왜냐면 되게 실용적인 차라. 외국에는 저도 뭐 유럽 나가보면 정말 그 해치백이나 외건 스타일이 정말 막 실용적인 차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지만 저희도 포함해서 이 해치백은 약간 꺼려하는데 그 마음속 깊은 심리가 뭔지 뭐예요? 뭡니까? 보여주기가 좀 그런 차니까. 보여주기 좀 냉정하게. 그런 차? 우리 솔직히 뭐 저도 그렇죠. 카페를 운영하고 다들 카페 나오시지만 차를 탈 때 사람들이 첫 번째 편리성의 목적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차가 너무 많아요. 전 세계에서 이 땅덩어리 조그만 나라에서 대형 세단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벤츠 S클래스나 미국도 약간 큰 차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큰 차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땅덩어리가 크고 걔는 안전 때문에 큰 차를 좋아하고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 가진 나라에서 벤츠 S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7 시리즈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우리나라 사람들 큰 차 좋아해, 그치? 그쵸. 그게 왜 그러냐?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딜 가더라도 큰 차, 비싼 차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대우를 해주는데 작은 차, 조그만 차 타고 가면 대우를 안 해줘요. 일단
차 외관에 대한 건 이따 한번 얘기해보고, 누나 이거 인테리어 지금 네. 운전 중에 시야를 너무 앞에서 뺏기지 마시고, 네. 이 인테리어는 보시면 어때요?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괜찮아? 네, 소나타보다 더 나은 느낌인데 나는 소나타보다 나은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누나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여기 이 영상에도 제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데, 네. 그 누나가 소나타를 기억 못하는 게 아닐까? 아니야. 소나타가 이거보다 뭐 물론 주관적인 게 중요한데 소나타 이거보다 훨씬 월등히 나은데. 그래요? 그런가? 근데 요런 거 봤을 때는 좀 여기 디스플레이도 10.25인치인가 그래갖고 좀 상품성이 좀 많이 향상되었고, 여기도 옛날과 다르게 다 터치로 돼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여기 부분이 나는 되게 훨씬 더 깔끔한 여기 것 같은 부분? 느낌인데. 깔끔하다. 그때 왜 누나 내가 여기 좀뭐 불만인 공간 있어요. 이쪽에 막 이상하게 뻥 뚫려 있는 공간 너무 이상하다고 근데 생각했잖아. 요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으세요? 요거? 이거 그거 뭐지? BMP 아니 그거 말고 아니야? 그 벤츠 약간 구형에 이렇게 딱 열면은, 너 모르겠는데. 전화기 형 뭔지 아시죠? 전화기 버튼 여기 뭔가 이 벤츠 예전 거에 보이는 약간 형상 그거 비슷해. 지금도 있어. 아, 지금도 진짜? 있나요? 여기 기어 버튼이 다 이렇게 버튼식 버튼식으로 바뀌었고, 바뀌었고. 현대자동차는 제가 정말 늘 타고 있는데 진짜 좋은 건 이 인터페이스나 이런 버튼들이 직관성이 너무 좋아요. 딱 봐도 다 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다 그냥 뭔지 딱 한눈에 알 수 한눈에 있는 알 수 버튼들. 있게. 이 뒷좌석 인테리어는 열선도 있어. 뒷좌석 열선. 근데 인테리어는 제 생각에는 그냥 딱 노멀해야 되게. 그냥 노멀한. 근데 누나는 뭐 소나타를 타봤던 사람이신데 압도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뭐 이게 더 깔끔하다고 하시네요. 아니 뭐 크게 막 엄청 그런 건 아닌데 그래, 그래도 그냥- 그거보다는 그거보단 나은 것 같다. 뒷좌석 열선이 특이하게 창문 스위치에 붙어 있어. 뒷좌석 열선이요? 여기 보면 창문 스위치 위에 열선 스위치가 있어. 현대자동차 이렇게 나온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괜찮은 거거든. 형님 키가 근데 거의 190이 다 돼가는데 뒷자리 탈만한가요? 뒷자리 머리 닿는데. 이 정도면 안 닿는 거지. 닿진 않아요? 그리고 뭐 이 정도면은 근데 원래 해치백이 네. 스탠스가 조금 높아서 키 큰 사람 타기도 괜찮아. 왜냐면 앞 승용차들보다 약간 내 시트 포지션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타기가 좀 편해요. 해치백 자체가. 그래서 외국에서 골프가 국민차가 된 이유는 그것 때문에. 키 큰 애들도 타도 괜찮아. 그리고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요게 이제 전기차기 때문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들이 있는 기능인데, 이 패들 시프트 누나가 타고 있는 그 포르쉐도 있잖아요. 그 요즘 차들이 패들 시프트 뭐 고마령 아니어도 대부분 있는데, 요거는 패들 시프트의 그림 보면은 좀 다른 그림 있지 않나요? 건전지 그림 같이. 그죠? 배터리 그림.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요걸 눌렀을 때 계기판에 1, 2 레벨 1. 눌러봐 주세요. 2, 3, 나오죠? 3이 끄시고 오른쪽 어. 걸 누르면 내려가요. 2, 1, 네. 0. 이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작동은 안 하는데, 레벨 1, 2, 3이 약간 배터리 회생 재생 시스템? 그러니까 딱 1단을 넣어주면은 차에 딱 저항이 걸려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차에 그 바퀴 저항이 걸려갖고 속도가 줄어. 에너지 회생 시스템. 에너지 회생 시스템. 그래서 저는 요게 좋았던 게, 뭐 귀찮을 수도 있지만 요걸 활용해서 운전하면은 주행 중에 브레이크가 필요 없더라고요. 뒤에 차가 없다면은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그래서 걸려. 누나 가다가 지금 레벨 0이거든요. 악셀 떼고 한번 1 눌러보세요. 그리고 1. 느껴지죠? 어. 2 해봐 2. 속도가 확 확확 느껴지죠? 3 준다. 해봐. 쓰겠는데? 확 줄죠? 다시 풀어주고. 그럼 다시 엑셀 밟아야 되죠? 근데 악셀만 눌러주면은 이 저항값이 바로 빠지고, 악셀을 떼면은 바로 이제 이 레벨에 맞는 저항이 해볼게요. 걸려요. 지금 엑셀을 다시 띄고 레벨을 줄이고. 아니, 악셀 누르면서 이 레벨 줄이는 건 가능해요. 악셀 밟으면서. 그래서 내가 주행 중에 제가 이걸 계속 해보니까 그냥 완전 일상 주행 중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우회전 코너링 할 때도 얘로 조절을 오직 하면 이 1, 2, 3단 저항값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운전하니까 더 좋더라고. 되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 약간 적응이 필요할 왜냐면 텐데, 언덕길 같은 데 내려갈 때도 브레이크 그죠? 계속 밟지 않고 얘로 그냥 조정하면. 근데 요게 정말 좋은 게,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지금 약간 제 생각에는 약간 유지비, 약간 그런 뭐 유지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요 기능은 뭐 귀찮게 쓰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걸 썼을 때 저 우측 위에 뭔가 저 뭐 게이지 보이시죠? 요 게이지, 하얀 게이지 저거. 기름값 있는 거 0에서 0.5. 네.
저 게이지가 뭐냐면은 제가 볼 때 이 저항값을 이용해서 딱 엔진 브레이크 아니지 이거 뭔가 요걸로 브레이크를 걸면은 요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럼 내가 볼 때 요 회생 재생 시스템으로 인해서 500m를 갈 수 있는 에너지 얻었다고 나오는 거. 아 진짜 지금 0이야? 네. 0인데? 그래서 이 기능이 진짜 가끔 완전 달리다가 이걸 풀로 가동시키잖아요, 3단으로. 그러면 여기 배터리 용량이 충전이 될 정도로 아 진짜? 네, 그 정도로 많은 이렇게 효율을 얻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차가 네, 많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제가 이제 전기차 타시는 분들도 이걸 잘 안 쓰는 분들이 차 있던데. 찬다. 그죠? 저 차죠. 어.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라면 요 패들 시프트 정확한 이제 사용법을 익혀가지고 그래야 좀 더 되겠다. 효율성을 효율적으로. 늘린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운전하면 금방 익숙해지지 그래서 나는 않을까? 고속도로에서도 뭐 차선 변경하거나 약간 감속이 필요할 때 이걸로 패드 시프트 해주고 정도로 하면 요걸로 하다가 모자르면 그때 브레이크를 들어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더 여유로운 운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겠다. 이런 기능 처음 보셨죠?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어갖고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 국산차들은 패들 시프트의 기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아 변속 1단, 2단, 3단이 아닌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왜 보통은 차량을 운전하면은 기아가 몇 단인지가 나오잖아. 그죠? 안 나오네요. 이건 뭐 얘는. RPM이랄 것도 없고 그럼 지금 계속 누나가 네. 우리 누님께서 계속 노말 모드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네. 에코 모드는 일단 뭐 크게 지금 의미가 에코.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에코 모드구나. 네네. 에코 모드로 운전했는데 스포츠. 모드로 오 갑자기 막. 주행한다면은 누나는 근데 이 차를 타면서 저도 느낀 점이 있지만 한번 느낀 점을 오늘 처음 타보잖아요. 네. 누나가 알고 있는 그 인식과 이 전기차에 대한 느낌을 한번 영상으로, 그래도 이 영상에서 이런 청담 미녀 동안 누님은 돈 많은 수입차 한 번도 국산차 한 번도 안 타봤다 이 여자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정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 짧게 타봐서 많은 걸 얘기 못하겠지만 오늘 그래도 우리 도어 앞에서 한 50km 이상 주행할 거예요. 네. 아이오닉이라는 차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느끼는 전기차 주행평을 남기기 위해 오늘 아주 심도 깊게 차를 느끼면서 타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 근데 아까 에코 모드로 타다가 지금 나 이거 스포츠로 영어 갑자기 해주고. 바뀌었잖아요. 느낌이 갑자기 확 바뀌니까 엄청 잘 나가는 느낌이. 우리가 아는 그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뭐 어. 자연흡기나 터보들은 약간 밟았을 때 뭔가 엔진이 일을 해서 힘을 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그 전기 버튼 온오프 느낌? 악셀이? 그렇지 않아요? 누나 이게 100에서도 뭔가 꾹 밟으면은 한번 밟아보세요. 뭔가 그 느낌이 되게 디지털적이야. 아 그래? 앞에 차가 있어서 못 밟겠다. 뭔가 신기해. 그리고 운전하는데 지금 뭐 딸림이 없지 않나요? 네, 딸림 출력에? 없어요. 이게 뭐 마력으로 환산한다면은 뭐 138마력인가? 뭐 그 정도라고는 하는데 제가 집에 제규어 XE 디젤 180마력짜리 타고 있는데 제 느낌에는 그 차보다 더 뭔가 이 가속 성능이나 주행감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냥 뭐 직진에 대한 가감속에 대한 얘기만 하자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나도 한번, 그래서 이 차가 정말 그냥 연료 효율성 좋은 그냥 단순 이동 수단인지 그냥 진짜 일상 주행에서 타고 뭐 추월 가속 이런 것도 정말 모자른지 저런 것도 좀만 봐주세요. 네. 근데 지금 약간 이 스포츠 모드로 달렸을 때 느낌은 충분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뭔가 달릴 때 묵직하게 쫙 붙어간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되게 가볍게 잘 따라오는 느낌이야 나를. 그죠? 이거- 내가 엑셀 밟는 이거 거에. 신나게 밟으면 잘 나가더라고. 추월 한번 해볼게요. 잘 나가네요. 난 이게 전기차라는 게 좀 신기해. 누나에게 그 전기차 데이터베이스는 좀 없겠지만 저는 네. 예전 거부터 거의 초기형부터 전기차라는 걸 여러 번 타봤는데 그 당시 때 제가 느꼈을 때 느낌은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내가 지금까지 타왔던 자동차랑은 좀 다른 차구나, 그런 걸 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은 지금 약간 이질감이지. 내가 약간 전기차 약간 뭐 장난감 같은 느낌도 들고 이 차는 그냥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아이오닉에 오면서, 그리고 요즘 전기차를 타보면서 느낀 게 내가 좀만 운전하고 그냥 다른 생각 좀만 운전하다 보면은 내가 원래 타던 차와의 그렇게 차별된 느낌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까지는 크게 잘 모르겠어요. 누나가 지금 타는 차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을 함께 해왔던 이 내연기관 엔진이 있는 차와의 완전 시스템이 달린 차에게. 그쵸. 근데 어때? 이게 제일 충격적인 거는 그냥 충격적인 이 차 밖에 있을 때가 제일 충격적이지. 차가 밖에 오는데 오는지도 모르겠어. 그치. 너무 조용해서. 무서움. 그래서 이 차의 가장 큰 전기차의 단점은 골목길이나 위험해. 사람들이 있는 골목을 들어갔을 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피하지를 그럴 것 못해요. 같아. 그럴 것 같아. 특히 요새 핸드폰 보고 밖에서 막 엄청 네, 걸어다니면 그지. 이게 소음이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밖에 계신 분들한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사고에 조금 두려움이 있다고. 왜냐면 차가 오는 거를 인지를 정말 아예 모르겠어. 못하니까.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가는데도 왜 진짜 차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진짜 저 이거 타고 골목에 있는데 어떤 여자 학생이 핸드폰 만지면서 차에 부딪히더라고. 진짜 이게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 조심해야겠다. 근데 뭐 요즘 이 차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전기차들은 이렇게 뭔가 저속에서 외부로 이렇게 뭔가 사운드를 방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뭐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는 없어. 필요할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기능은 진짜 뭐 저속이나 아니면 내가 전원 온오프 버튼으로 인해서 밖에 뭔가 이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나만 느끼는 건가? 왜 이렇게 막 소리가 풍절음? 그치 풍절음 좀 심한 것 같아. 심하지? 네, 전기 풍절음 아까 심해. 밖에 오는데도 밖에 차 돌아가는 엔진 소리가 내가 다 들려. 다른 차 엔진 소리? 너무 시끄러운데? 자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수입차만 타봤던 고급차만 타봤던 6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네? 동안 청담 누님의 이제 국산차와 전기차는 처음인데 국산차와 전기차는 이 처음인데 전기차는 처음이라고 막 사람들이 욕하진 않겠다. 그 전기차는 그치, 처음이라고 뭐라 안 하겠지. 지난번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대시보드 도어 트림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다 어디? 플라스틱이죠. 근데 왜 누나가 오늘은 이 실내 품질에 뭐 나쁘지 않다고 했지? 아니 몰라. 나는 그때 그 소나타는 네. 그 앞에 그 뻥 뚫린 그게 되게 생뚱맞았어. 너무 이상하다고 느껴졌나 봐 나는. 여기서 오른쪽. 누나 그 소나타 거기 다음 얘기 이제. 그 근데- 소나타가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여기가 그리고 약간 무슨 비둘기색이었나 막 이랬잖아. 비둘기색? 플라스틱으로 된 예, 그거 아닌가? 맞죠?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너무 되게 저렴해 보였고 그 앞에 있는 그 이상하게 뻥 뚫린 공간이 나한테는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어. 소나타가 여기도 많이 뻥 뚫렸는데. 근데 오히려 얘는 더 여기는 나아. 가방 나은 것 같은 거 같아. 놓을 수 있고 좋은 거 같아 나는. 그때 뻥 뚫리면 바닥이 파인 느낌이고 네. 얘는 얘는 그냥 아예 뭔가 놓을 수납 수 공간. 가방도 놓을 트여 수 있으니까 있고 딱 좋아. 나는 이건 되게 좋은데 여자들 되게 좋을 것 같아. 여자들. 응. 그래서 저도 이 아이오닉 자체가 그냥 여성들 타기엔 진짜 너무 좋을 응. 것 같아. 여성들. 컴팩트하고 소나타보단 저렴하니까. 이게 가격이 아이오닉 자체가 3천 초반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 지금 잘 기억 안 나니까 제가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근데 이 차는 비싸요. 원래 그래? 전기차가 더 비싸. 전기차가 이게 원래 4천 비싸잖아. 초반이야. 이 차는 그러면은 뭔가 비교 대상인지 모르겠는데 수입차로 치면 티구안도 살 수 있는 금액? 티구안 SUV구나. 그 제타, 파사트까지 구매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격 비싸요. 비싸죠. 그래서 좀 전기차 가격 좀 원래 놀랬죠? 비싸잖아. 아니야? 안 놀랬어? 전기차 원래 비싸다고는 듣고 있었어요. 이게 가격이 거의 4,300 정도 보시면 돼. 그럼 전기차는 네. 구매를 하면 사실 이제 연료비가 들지 않잖아요. 충전만 하면 되니까. 들지 않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요. 뭐가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 전기 충전비 내야죠. 전기 충전비. 전기 충전비 제가 어제 대충 해보니까 어. 한 완충에 한 10,000원 정도 들 것 같더라고. 완충에 그럼 10,000원에 300km 가는 거? 그럼 집에 만약에 네. 그 전기 충전기가 되어 있는 집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냥 전기세 정도만 내는 건가? 전기세 이제 나는 거. 이제 그 뭔가 이게 시스템 자체가 나라에서 내가 이제 이 차를 등록해서 카드를 발급받으면은 그 카드로 티모니 카드처럼 충전기에다 이제 카드로 인식을 시키고 차를 이제 전기를 충전하고. 그럼 그거 그렇게 외에는 뭐 전기비 외에는 거의 들어가는 뭐 돈이 유지 없어요? 보수비는 없죠. 배터리 다 웬만한 거 다 보증이 되고 타이어 값밖에 안 들 것 같아 웬만해서는. 배터리는 그러면은 처음 새 차를 사면 네. 이 배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 사실. 그죠. 전기차는. 그러면 그 배터리는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3년, 4년, 5년? 몰라요. 모르는데 왠지 소모성일 것 같아. 얘를 계속 충전한다고 해서 처음 그죠. 상태에 배터리가 똑같이 배터리가 상태가 안 맞죠? 좋아질 텐데 그게 어. 다 보증이 되고 다 뭐 교환도 해준다고 그 차마다 좀 다르지만 그거 자세히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약간- 통상적으로 배터리는 10년 보증.
10년? 10년이면 그 사이에 대부분 그렇더라고. 얘가 완충을 해도 잘 많이가 안 돼. 최소 그럼 내가 몇 배터리 프로 바꿀 수 이상 있어?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보증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 전기차를 파는 회사에서는 이 소비자가 지금 누나가 걱정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할 부분을 제가 예전에 좀 많이 알아봤는데 그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걸 그래서 나는 이 차를 많이 사게 된다고 걱정해야 될 게 충전소. 내가 충전소를 잘 할 수 있나. 집에는 요즘 아파트들 웬만한 데 있더라고요. 없고 없는 데마저도 내가 전기차를 샀다고 신고를 하면은 설치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충전에 대한 게 부담이 뭐 없지만 여행 가면 여행 갈 때 그 충전소가 여기 보면은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충전소 검사 이런 버튼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있는데 은근히 많더라고요. 되게.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편리할 정도로 여기저기 있진 않겠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최근에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게 정말 충전소가 많아졌고 저희 동네가 또 서울이 아닌 뭐 서울 같은 서울 아닌 그 신도시인데 거기에도 충전소가 외부에 충전소가 되게 많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그 구청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충전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방 갔을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숙소가 거기서 멀면 어떡해? 그 통상적인 거기다 계산을 좀 해야 돼. 와야 되잖아. 그리고 큰 숙소 같은 경우는 뭐 좋은 호텔들은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휴게소에서 완충을 하고 가는 걸 보통 권장을 많이 하죠. 마지막 휴게소에서. 그거 너무 기다려야 되니까 불편할 것 같아. 그 급속 충전이 한 40분 정도면 완충되거든. 1시간 금방 해. 밥 먹으면 바빠 죽겠는데 뭐 지금. 누나 근데 이게 옛날에 i3가 BMW i3가 약간 전기차 우리나라에 막 갑자기 등장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100km도 못 갔거든요. 그럴 때는 누나가 하는 이 걱정에 대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100km도 안 갔어. 그 비싼 차가. 근데 지금 요게 실제로 주행하면 300km 넘게 간대요. 그럼 보면은 누나도 슈퍼카 많이 타봤겠지만 슈퍼카 시발만 넣고도 300km 못 타잖아요. 그렇게 치면 회전 뭐 도는 데가 있어. 그렇게 뭐 전기 충전에 대한 게 크게 저도 타보니까 뭐 300km나 가면은 이렇게 뭐 충전 때문에 뭐 진짜 장거리 부산 갈 거 아닌 이상은 크게 걱정될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누나가 생각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불안해. 나는 뭔가 불안해? 사실 그치? 그 차도 기름 반이나 떨어지면 불안하거든. 뭐 핸드폰 배터리 없으면 불안하듯이 그런 인스타그램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전기차 못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좀 불안을 못 하겠지. 아니 그래서 주변에 어떤 분이 그 테슬라를 샀는데 그게 그거 타니까 너무 불안하대. 불안해서 못 하겠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럴 수 있겠다 싶었지. 여기 약간 이제 코스가 약간 신나는 코스가 왔는데 그래도 전 레이서 출신답게 한번 이 전기차로 이빠이 일본 말이지 매우 존나 뒤지게 한번 달려주세요. 저 죽긴 싫으니까. 근데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아? 밀려. 벌써 밀려요? 밀려. 근데 이거 쏠 때 제가 알려드린 그 패들 시프트 있죠, 그거. 이 저항 패들 시프트. 요것도 사용해주면 좋더라고. 벌써 밀렸어요, 근데? 밀려. 아까 브레이크 밟는데 바로 안 서. 그래? 밀려. 얼마나 나 포르쉐만 타니까 그런 얘기하지. 아니야. 국산차도 안 타보고 진짜. 아니 근데 그때 소나타는 되게 접지력 좋았는데. 소나타 좋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구조가 막 배터리가 좀 밑에 깔려 있겠지만 뭔가 그리고 얘는 운동 약간 성능에 좀 약간 출렁이는 느낌 있어요. 가벼워. 좀 가벼워. 가벼운데 되게 잘 따라와 나를. 근데 그 가속도도 내가 밟으면 밟는 대로는 잘 따라오는데 내가 이렇게 핸들이 좀 가벼워서 코너링도 이렇게 돌 때 너무 휙휙 돌아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핸들 조정 너무 와인딩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속도를 조금 냈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았을 때 저 되게 밀린다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드리프트 하셔도 돼요. 누나 원래 잘하시는 거 드리프트. 그 강남 도산대로에서 원돌이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핸들이 너무 휙휙 돌아가. 핸들이? 근데 핸들은 진짜 너무 가볍더라고 이게. 너무 휙휙 돌아. 너무 이거 가볍더라고. 자칫 잘못하면 휙 돌 것 같아. 휙 돌 것 같아. 너무 무리한 와인딩은 안 될 것 같아요. 와인딩
랜딩용은 확실히 안 합니다. 근데 가속 성능 좀 괜찮지 가속 않아요? 성능이 좋아요. 네, 잘 신기해. 달아요. 힘이 좋은 거 같아요. 꽤. 그 전혀 없는 터보래. 터보가 아니니까 뭔가? 네, 밀려요. 브레이크 제대로 안 돼요. 나 지금 방금 놀랬어. 일부러 박은 거거든요. 그래요? 네, 급하게. 얘기 좀 하고 들어오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기 좀. 나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이거요. 오. 밀리는 거 느끼시죠? 와. 휙 이렇게 바로 안 서요. 끝까지 와, 밟았는데도. 사정없이 밟으시네요. 여기. 오. 밀리죠? 와, 밀리네. 네, 밀려요. 많이 밀려요. 아까 처음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누나 실력 죽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자이언트 한번 돌까요? 그래 한번 가시죠. 영암 자이언트 코너. 그거 돌 때 나는 소리가 나는데 차에서? 그러니까? 나 되게 오랜만에 듣는 소리라 그쵸? 좀 짜릿하네요 이거. 이게 핸들링도 너무 가볍고. 와우. 얘 자동으로 비상등 켜지네요? 방금 그런 거야? 나 안 눌렀어. 너 어떻게 운전했길래 차가 비상등을 킵니까? 급제동하게 되면 비상등 오, 이야. 그런구나. 지금 차가 지금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야. 이 차가 지금 비상등을 지가 켰네 지금. 대단하십니다. 실제로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속도는 별로 안 됐습니다. 그렇지. 10km 지금 정도였는데요. 53, 60 뭐 이 정도에서 그냥 확 줄이고 했는데 약간 언덕길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속도 뭐 이상하게 과속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떨어지고. 아무튼 핸들링 별로고 핸들링 별로다. 브레이킹 잘 안 되고 브레이크 별로다. 근데 데일리로 컴팩트하게 타기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 응. 그래. 그럼 엔진만 타다가 전기 모터를 타봤을 때 그 느낌. 나는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조용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타니까 너무 품절은 너무 시끄러워. 그거는 이제 뭐 고급차가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그래? 엄청 조용하면서 되게 정말 시동 켠지도 모르게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되게 기대했거든. 누나 이제 고속에서도 마치 S클래스 같은 이런 이 외부와 차단된 그런 소음에서부터 차단된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그렇진 않다. 왜냐면 그 엔진 소리가 워낙에 안 나고 너무 조용한 차니까 달릴 때도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 내가.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사람들이 밖에 있으면 차가 다가와도 잘 모를 정도라고 하니까 나도 그거를 느껴봤으니까 사람이 그러게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그래 뭐 누나가 느낀 점이 그렇다면 뭐 그런 거죠. 네, 저 오늘 시기님 덕분에 아이오닉 전기차 시승 잘 해봤는데요. 시승이라기보다는 제가 전기차를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전기차의 새로운 모습, 그 다음에 처음으로 접해보는 전기차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나 신기한 기능들도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막상 몰아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걱정했었던 아까 배터리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아직 많이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안정적으로 가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탈 때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오늘 8단까지 드라이브 나와서 함께 보낸 시간들도 되게 좋았고요. 네, 저는 포람페 유튜브 포람페 채널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기님 채널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네, 오늘 시기님과 함께한 시간 되게 즐거웠어요. 네 누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포람페 채널에서 저를 섭외하고 제가 초대된 거죠. 네. 저는 뭐 깍두기긴 하지만 제 얼굴도 한번 비치고 저희 포람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12월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시그니처는 우리 은희 약사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무튼 이 영상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